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고 대전과 금산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금산에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금산 등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진 곳도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 의원과 관련해 유치원생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한층 커졌고 대전시는 방역관리가 미흡한 병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문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나 아빠 손을 잡은 어린이들이 대전의 한 보건소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6살 원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진단검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6살 확진 환자는 40대 간호조무사 등 9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대전 정림동의 한 의원에서 확진된 실습생의 자녀로 대전에서 유치원생 확진은 처음입니다. 유치원 원생들은 저는 다 오늘 우리 채취를 다 하고요. 인원을 증원하고 신속히 대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좀 마무리 짓겠고. 해당 유치원은 방역 소독을 위해 폐쇄됐고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사 시간을 빼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고 투명 가림막도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에 탄막이 책상에 다 설치를 해놨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했고요. 향균필 다 붙여져 있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이어 유치원마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면서 북적였던 도심은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10시 정도만 돼도 사람이 좀 바글바글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아예 없어요. 이제 코로나가 터진 후부터. 앞서 확진된 70대 약사의 아내도 추가 확진돼 대전 지역 확진자는 137명으로 늘었습니다. 3주 전 방문 판매 업체를 고리로 다시 증폭된 확산세로 추가 확진자가 90명을 넘어서자 대전시도 5개 구와 긴급 회의를 여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방역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를 반드시 차단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또.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병원 방역이 미흡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교회 2곳과 방문 판매 업체 등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만 내려진 집합 금지 조치를 광주처럼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든 시설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환자 가운데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충남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여성 환자는 입원 당시 CT상 폐렴 소견을 보였고 음압 격리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집단 감염이 나온 괴정동 오렌지타운에 다녀온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대전에서 3주 넘게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면서 지금보다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시 교육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도입하고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등교 중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전국 첫 교내 2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교육청이 등교 중지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시민 불안이 크다며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의 온통대전과 세종의 여민전, 각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인데요. 요즘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사용액의 15%까지 돌려주는 캐시백과 같은 혜택이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성격까지 맞물려서 사용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시민들의 호응에 지자체가 발행 목표를 늘리려 하는데 결국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고민이 큽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대전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입니다. 사용액의 15%를 돌려주는 캐시백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출시된 지 한 달 반도 안 돼 발행액이 1,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대전 성인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다음 달부터는 매달 1,000억 원 이상 발행될 전망입니다. 출시 초기에 최근 발행한 부산시와 세종시와 비교할 때 저희가 3배에서 4배 정도 빠른 가입 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통대전보다 2달 앞서 나온 세종시 여민전은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월별 판매액이 단 하루 만에 소진되는 기록적인 행보가 지난 5월부터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열풍 속에 각 지자체가 발행 목표를 2배로 늘리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5천억 원 발행이 목표였던 대전시는 1조 원으로 하반기 370억 원 예정이던 세종시도 2배 가까이 늘려잡았습니다. 위험전에 대해서 굉장히 입소문도 많이 퍼져가지고 다들 종합시 사람들 만나보면 발행량 늘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하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지역 화폐의 중요한 인기 요소인 캐시백은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매칭 펀드로 마련됩니다. 정부 지원이 여의치 않다면 목표 발행액을 높인다 해도 실행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3차 추경에 포함한 지역 화폐 기금은 3조 원 규모. 이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90여 개 지역 화폐 발행 자치단체가 나누기 때문에 피말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를 설득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하반기 지역 화폐의 성패를 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천안의 한 아파트에 대해 천안시가 분양가를 조정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시행사의 평당 1,400만 원 분양가 승인 요청건에 대해 1,167만 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하라며 보완을 통보했습니다. 평당 1,400만 원은 천안에서 공급된 역대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최고액으로 그동안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외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천안 성성동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이 아파트는 8개 동에 1,000여 가구 규모로 분양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시의회 파행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며 민주당이 22명 가운데 21명을 차지하는 시의회가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당론도 동료 의원도 시민도 아랑곳하지 않는 추악한 탐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꼬집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을 뽑기 위해 지난 3일 임시회를 열었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추대한 권중순 의원을 낙선시켰고 권 의원은 시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접촉을 선호하면서 배달 주문으로 식사하는 분들 많죠. 배달량이 늘어난 만큼 배달 오토바이가 경쟁적으로 내달리는 탓에 도심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릉성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의 한 교차로.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은 차량 사이에서 위험천만하게 내달립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가고 중앙선을 따라 질주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과속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이곳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앞인데요. 이곳에서도 배달 오토바이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길,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도 목격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헬멧조차 쓰지 않거나 신호나 차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인도 같은 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호등 같이 건너고 사람들이랑 그럴 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4월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178건.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6% 증가했는데 대전 지역에서는 무려 30% 급증했습니다. 배달원들은 배달을 한 건이라도 더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달이 몰리는 시간에는 무리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는 건당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 구도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만큼 버는 거니까.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난폭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불법 개조 등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운전자는 물론 배달 업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보령시 녹도와 오천항 인근에서 낚시를 즐기러 나섰던 모터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거나 암초에 걸려 좌초되면서 모두 7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서산시 부성면 창리 인근 갯벌에서 야간 해루질을 하다 갯벌에 빠진 20대가 구조되는 등 갯벌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천안시가 어린이 대상 집단 급식소에 대한 긴급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690여 곳을 대상으로 보존식 보관 여부를 비롯해 조리실 등 내부 시설의 청결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강력한 행정 처분과 더불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슈퍼푸드로 불리는 귀리는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돼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식감이 거칠고 맛이 씁쓸해 먹기 불편하고 먹는 방법도 제한적이었는데 쉽게 음료처럼 마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생산량이 5번째로 많은 곡물인 귀리.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등이 많아 심장병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등 이른바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아침 식사용 시리얼이나 과자 등으로 먹지만 서구식 식습관이 익숙지 않은 국내에선 잡곡밥이나 빵 정도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판로가 제한적이라 귀리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팔로만 개척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귀리 농사 짓는 농가들은 다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귀리를 음료처럼 마실 수 있는 제품이 올해 하반기 시장에 선보입니다. 귀리의 다양한 기능성에 주목한 농촌진흥청이 식품회사와 손잡고 귀리 음료를 개발한 건데 소비자들이 꺼렸던 거친 식감과 씁쓸한 맛을 극복하기 위해 두유와 섞어 부드럽고 달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게 되고 단맛이 나서 기존의 이런 쌉싸름한 맛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접목한 두유입니다. 최근에는 곡물 가운데 귀리에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아베난스라마이드가 치매 예방과 치료 효과가 확인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치매를 유도한 쥐에게 아베난스라마이드를 2주간 먹인 결과 기억 능력이 정상 수준으로 좋아지고 치매에서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주로 소비되던 수입 귀리보다 국산 품종인 대양에 해당 성분이 15배나 많아 국산 귀리를 이용해 상품화에 착수합니다. 국산 품종인 대양에 이 아베난시 성분이 많고 그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또 한 함량이 많으며 특히 죽이나 스프, 유산균 발효유 등 한국인이 즐겨 찾는 제품도 개발될 예정이라 귀리가 농촌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 중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문화를 살리기 위해 안심식당 20곳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안심식당은 덜어먹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 직원 마스크 착용 등의 3가지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음식점으로 구는 지정 식당에 안심식당 스티커를 붙이고 1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최근 수도권과 대전 등 인접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해마다 여름에 운영하던 신정호 야외 물놀이장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물놀이장을 운영할 경우 어린이들의 접촉 방지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물놀이장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장 중인 신정호 야외 취사장 역시 같은 이유로 운영 재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열리는 제67회 백제문화제, 즉 대백제전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국가 차원의 축제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백제문화제 재단은 지방재정 계획 수정,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방안 마련,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후 보고서 제출 등을 보완해 내년 대백제전을 치를 방침입니다. 2021 대백제전은 내년 9월에서 10월 중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100여 개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128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올 상반기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 800여 건의 계약 전 원가를 심사해 예산 150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로는 공사가 330여 건에 1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원가 산정과 공법, 적정성 등을 따져 예산을 아낀 것은 물론 안전 품질과 관련된 설계가 미흡한 계약도 찾아내 30여 건은 오히려 예산을 늘려 부실 공사를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대전 이전 3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관 방문 사진전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신청자들이 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찍었던 사진을 메일로 보내면 되며 선정된 사진은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기간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1990년 10월 9일 대전으로 이전한 뒤 지금까지 3,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국내 대표 과학관입니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 말까지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수질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들 물놀이 시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물을 교체하거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여과기를 거쳐야 하며 보름에 한 번씩은 수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수질 기준 준수 여부, 소독시설 설치와 살균 소독제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금산에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금산 등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진 곳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 18도, 아산 19도, 대전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9도, 세종과 공주 31도, 대전 3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